B-20C는 한때 날개의 20피트 부분이 완전히 찢어진 채 기지로 무사히 돌아온 적이 있었는데, 이는 이 항공기가 전설적인 지위를 얻게 된 놀라운 엔지니어링의 증거입니다. 플라잉 포트리스는 2차 세계대전의 가장 놀라운 엔지니어링 업적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보잉 B-17 플라잉 포트리스는 혁신적인 설계 기능, 첨단 방어 시스템, 구조적 혁신을 결합하여 공중전을 변화시켰습니다. 플라잉 포트리스 폭격기는 최대 4,000파운드의 폭탄을 탑재하고 최대 10센기의 기관총으로 자신을 방어하며 승무원을 보호하는 동시에 치명적인 전투 피해를 입힐 수 있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혁신적인 4개의 엔진 구성부터 첨단 비행 제어 시스템과 전투에서 검증된 구조 설계까지 2차 세계대전의 가장 상징적인 중폭격기인 B-17 플라잉 포트리스를 만든 획기적인 엔지니어링 솔루션을 살펴봅니다. 혁신적인 디자인 기능. 보잉의 엔지니어링 팀은 1934년 육군 항공단 사양에 따라 B-17 플라잉 포트리스를 개발하면서 기존의 항공기 설계 원칙을 깨뜨렸습니다. 이들의 혁신적인 접근 방식은 폭격기 설계 및 성능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세웠습니다. 플라잉 포트리스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트윈 엔진 설계가 표준이던 시절에 구현된 혁신적인 4개의 엔진 구성입니다. 이 대담한 엔지니어링 선택 덕분에 폭격기는 시속 200-250마일의 속도로 1,200마일의 거리에 걸쳐 2,000파운드의 탑재물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설계가 발전함에 따라 20마력에서 1,200마력으로 발전한 Wright R1820 사이클론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B-17의 공기역학적 설계 덕분에 폭탄 하중에 따라 25,035 공구원 피트까지 운항할 수 있는 탁월한 고고도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혁신은 외부 공기를 압축한 후 엔진에 다시 공급하여 효율적인 고고도 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GE 제작 터보 과급기를 통합한 것이었습니다. B-17N은 구조공학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었으며 성능과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몇 가지 중요한 변경사항을 통합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개선사항 중에는 동체 길이가 10피트 연장되어 추가 공간을 제공하고 전반적인 공기역학을 개선한 동체 확장이 있습니다. 이 개조를 보완하기 위해 항공기 꼬리 어셈블리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수직 테일핀과 수평 스테빌라이저가 크게 확대되어 비행 중 안정성과 제어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B-17EE 구조적 구성 요소가 강화되어 작전 스트레스 상황에서 더 큰 탄력성과 신뢰성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보강을 통해 항공기의 총 중량이 20세트 증가했지만 전투 및 고강도 임무를 견딜 수 있도록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이 항공기의 전체 금속 구조는 전투 생존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보잉 엔지니어들은 중복 구조 요소와 손상 내성 설계 원칙으로 기체를 개발했습니다. 최종 B-17G 변형은 이전의 모든 구조적 개선 사항을 통합하여 2차 세계대전 내내 사용될 최종적인 플라잉 포트리스 디자인으로 탄생했습니다. 구조적 무결성에 중점을 둔 엔지니어링 팀의 노력은 전투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고 B-20C는 심각한 전투 손상에서도 살아남는 것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러한 내구성은 G 모델의 59경 기관총 13문으로 구성된 첨단 방어 무장 시스템과 결합되어 강력한 공중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이 기종의 신뢰성 덕분에 육군 공군 지휘관들은 사진 정찰과 공해상 구조작전 등 폭격 본연의 역할 외에도 다양한 임무에 적용했습니다. 방어 시스템 엔지니어링. 플라잉 포트리스의 방어 능력은 운용 기간 동안 극적으로 발전하여 공중 전투 보호의 새로운 표준을 확립했습니다. 이 항공기의 방어 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초기에는 59경 기관총 4문으로 구성되었으나 이후 모델에서는 13문의 인상적인 배열로 발전했습니다. B-17의 방어 구조는 정교한 동력포 포탑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혁신적으로 추가된 스페리볼 포탑은 360도 회전이 가능한 전기 유압 시스템을 통해 중요한 복부 방어를 제공했습니다. 포탑의 트윈 59경 M2 브라우닝 기관총은 분당 1400, 펜칠 600발의 인상적인 연사 속도를 자랑했습니다. 주요 방어 위치에는 트윈포 동력 상단 포탑과 복부 볼 포탑, 꼬리 포수 위치, 허리 포탑, 노즈 포탑의 이후 모델에 추가됨이 있었습니다.
전투 작전 중 직면한 도전 과제는 폭격기 승무원 보호에 상당한 진전을 가져왔고 혁신적이고 실용적인 솔루션으로 이어졌습니다. 1942년에 실시된 종합적인 연구에 따르면 폭격기 승무원이 입은 부상의 대부분 약 70대티 저속 발사체와 부서진 항공기 부품 파편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들은 연구에서 확인된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최첨단 장갑 시스템을 고안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혁신 중 하나는 망간 강판을 사용한 것입니다. 두께가 1mm에 불과한 얇고 겹쳐진 사각형으로 제작된 이 철판은 유연성과 내구성이라는 독특한 조합을 제공했습니다. 이 설계 덕분에 승무원의 이동성이나 항공기의 기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장갑의 전략적 배치도 이러한 개선의 핵심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적의 포격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조종석과 사수 스테이션 등 승무원의 중요 위치 주변에 보호 장비를 집중 배치했습니다. 승무원의 안전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퀵 릴리스 시스템을 방탄복 설계에 통합했습니다. 무게가 약 13파운드에 달하는 이 보호 장비는 비상탈착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어 대피나 기타 위급한 상황에서 승무원들이 신속하게 보호복을 벗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조치는 폭격기 승무원의 생존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이는 가혹한 공중전의 현실에 적응하기 위한 헌신적인 노력을 반영합니다. B-17F는 프레임이 거의 없는 대형 플렉시글라스 폭격기의 기수 인클로저를 통해 전투 가시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이러한 설계 개선으로 구조적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전방 관측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후 B-17G 버전은 벤딕스가 제작한 턱 포탑을 도입하여 정면 공격에 대한 심각한 취약성을 해결했습니다. 방어 시스템의 효율성은 여러 폭격기의 사격장이 서로 맞물려 강력한 방어망을 형성하는 전투 박스 대형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이 포메이션이 완전히 구현되면 약 700문의 방어 기관총으로 적 전투기를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어 2차 세계대전 이후 폭격기 설계 철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방어 시스템을 통합하려면 세심한 엔지니어링 고려가 필요했습니다. 상단 포탑과 볼터렛은 초당 50도의 속도로 회전할 수 있는 첨단 전기 유압 시스템을 활용했습니다. 이러한 신속한 대응 능력은 전기 공급 탄약 시스템과 결합되어 포수에게 빠르게 움직이는 전투기와 효과적으로 교전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제조 혁신. 플라잉 포트리스에 대한 전시 수요는 항공기 생산을 재정의하는 전례 없는 제조 노력을 촉발시켰습니다. 보잉과 협력사들은 항공우주 제조의 미래를 좌우할 혁신적인 대량 생산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수공예 기반 제조에서 조립 라인 생산으로의 전환은 항공기 제작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보잉의 생산 능력은 1942년 월 60대의 B-17에서 1944년 3월에는 월 362대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이 놀라운 성과는 보잉이 주요 제조업체로 참여하고 더글러스 에어크래프트, 로기드의 베가 자회사 및 수많은 부품 공급업체가 참여한 여러 제조업체 간의 독특한 전시 협력의 결과였습니다. 수천 명의 여성이 생산 라인에 합류하여 총 873밀대 플라잉 포트리스 생산을 달성하는 데 일조하는 등 인력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산업동원은 기존 시설을 확장하고 전국에 새로운 생산시설을 설립해야 했습니다. 체계적인 품질 관리 조치의 구현은 여러 생산시설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핵심 혁신은 종합적인 비행 전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YB-17이 사고 없이 180만 비행 시간을 누적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제조 공정은 공급업체 간의 정밀한 조율이 필요했고 PC 내 복잡한 구조로 인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단일 기수 부분에는 5,000개 이상의 리벳, 8,000개 이상의 부품, 1,500개 이상의 공급업체가 제공하는 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 방식에서 대량 생산으로 전환하면서 재료 표준화에 상당한 진전이 필요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알루미늄 합금 및 기타 첨단 소재를 다루는 새로운 공정을 개발하여 모든 생산시설에서 일관성을 보장했습니다. 제조 시스템에는 개별 작업장에서 표준화된 조립 라인으로 전환하는 생산 기술에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항공기의 복잡성으로 인해 부품의 표준화와 작업 프로세스의 정교화를 요구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의 성공은 전후 항공기 제조 방식에 영향을 미쳤고 품질 관리 및 생산 효율성에 대한 새로운 업계 표준을 확립했습니다. 비행 제어 시스템 B-17 플라잉 포트리스의 비행 제어 시스템 엔지니어링은 신뢰성과 전투 생존성을 우선시하는 독특한 접근 방식을 대표합니다. 동시대 전투기와 달리 B-17는 전투 작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니멀리즘, 유압 시스템 설계를 활용했습니다. B-17의 유압 시스템은 카울링 플랩과 휠 브레이크만 작동하는 놀라운 엔지니어링 절제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유압을 제한한 덕분에 항공기 전체에 취약한 유체 라인이 줄어들어 전투 손상으로 인한 시스템 전체의 고장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순화된 설계는 전투 손상에도 불구하고 제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전투 작전 중에 특히 유용했습니다. 플라잉 포트리스에는 동체 전체를 관통하는 복잡한 케이블 네트워크를 통해 항공기의 제어 표면을 작동하는 견고한 첨단 기계식 제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엔지니어링 설계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전투 항공의 까다로운 조건에서 상당한 운영상의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특징은 이중화입니다. 에일러론, 엘리베이터, 방향타 등 각 제어 표면은 여러 케이블로 연결되어 있어 전투 중 한 세트가 손상되더라도 다른 세트는 여전히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중화 덕분에 항공기의 생존성과 승무원이 적대적인 환경에서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기계식 시스템은 중복성 외에도 조종사 입력을 증폭시켜 항공기의 상당한 크기와 무게에도 불구하고 더욱 정밀하고 효과적인 기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기계적 이점은 조종사의 신체적 부담을 줄이고 항공기의 반응성을 높여 복잡한 비행 운항 중에도 쉽게 조종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전투 손상에 대한 취약성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 번의 치명타로 작동이 중단될 수 있는 유압식 또는 전자식 시스템과 달리 기계식으로 작동하는 제어 장치는 치명적인 고장에 덜 취약했습니다. 이러한 복원력은 항공기가 적 전투기에 집중적인 대공 사격과 공격을 자주 받는 적진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특히 중요했습니다. 또한 이 시스템은 극한의 조건에서도 높은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유압 유체가 얼거나 전자 시스템이 오작동할 수 있는 높은 고도의 혹독한 추위에도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시스템의 효율성은 유압 제어에 크게 의존하는 현대의 폭격기와 비교했을 때 특히 두드러졌습니다. B-17의 기계식 시스템 덕분에 조종사는 심각한 전투 손상을 입은 후에도 항공기 제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B-17는 몇 가지 획기적인 파일럿 인터페이스 시스템을 개척했습니다. 롤러 스미스 컴퍼니에서 제작한 파일럿 디렉터 인디케이터는 중앙 영의 양쪽에 4개의 눈금 표시가 있어 정밀한 진로 수정이 가능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롤 및 피치 감지를 위한 비행 자이로와 요 제어를 위한 방향 자이로라는 2개의 회전 자이로스코프를 사용하는 C1 자동 조종 장치와 통합되었습니다. 보잉이 최초의 항공기 체크리스트 시스템을 도입한 초기 B-17 운항에서 중요한 혁신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스템은 1935년 중대한 사고 이후 개발되었으며 승무원들이 180만 시간 동안 사고 없이 비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비행 전 절차를 구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노르덴 폭격기와 항공기 제어 시스템의 통합은 또 다른 공학적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폭격을 실행하는 동안 시스템은 C1 자동 조종 장치를 통해 항공기를 제어하여 목표 지점까지 정확하게 유도할 수 있었습니다. 폭격기는 이 인터페이스를 통해 항공기를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었고 PDI는 조종사에게 중요한 비행 경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제어 시스템은 전기 신호를 사용하여 서부로 연결된 제어 표면을 제어하는 허니웰 C1 자동 조종 장치와 함께 작동하여 조종사 또는 폭격기가 항공기를 효과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이중 제어 기능은 정확한 항공기 위치 파악이 중요한 정밀 폭격 임무에서 필수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발전소 엔지니어링
B17의 동력장치 엔지니어링은 견고한 설계와 작전 유연성을 결합한 전시 혁신의 걸작이었습니다. 이 항공기의 Wright R1820 사이클론 엔진은 각각 1200마력을 발휘하여 최대 2보 5000피트 고도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B17 폭격기의 엔진 장착 시스템은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엔지니어링의 경이로움으로 전시의 작전 요구와 간소화된 유지보수의 필요성을 모두 지원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직경약 5피트의 원형 튜브 프레임이었습니다. 이 견고한 프레임은 각 엔진에 안전한 기반을 제공하고 4개의 각진 지지다리를 통해 항공기의 방화벽에 고정되었습니다. 이 다리는 장착 시스템의 구조적 무결성을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엔진의 무게와 진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분산시켜 비행 중 안정적인 성능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설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 중 하나는 신속한 엔진 정비 및 교체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입니다. 숙련된 정비 인력이 있으면 단 5시간 내에 엔진을 완전히 제거하고 교체할 수 있어 가동 중단 시간을 최소화해야 하는 전시작전의 고압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효율성은 퀵 액세스 패널이 포함되어 있어 기술자가 광범위한 분해 없이도 일상적인 유지 보수 작업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어 더욱 촉진되었습니다. 또한 엔진 마운팅 시스템은 통합 액세서리 장착 지점으로 설계되어 연료 펌프, 발정기 및 기타 필요한 구성 요소와 같은 보조 시스템을 원활하게 부착할 수 있습니다. 견고한 구조 설계, 접근 용이성, 통합 시스템의 결합으로 B-17의 엔진 장착 시스템은 기술적 성과일 뿐만 아니라 2차 세계대전의 작전 현실에 맞춘 실용적인 솔루션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혁신 덕분에 플라잉 포트리스는 지속적인 전투작전의 격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무 수행 능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B-17 폭격기의 냉각 아키텍처는 정교하고 세심하게 설계된 시스템으로 지속적인 비행과 전투의 까다로운 조건에서 엔진의 안정적인 작동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설계의 핵심은 효율성과 공기 흐름 관리를 극대화하기 위해 엔진 나셀 내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첨단 인터쿨러 시스템이었습니다. 아우스포드 엔진의 경우 엔지니어들은 인터쿨러를 방화벽 뒤 수직으로 배치하여 구조적 무결성을 유지하면서 최적의 공기 흐름을 제공했습니다. 반면 선내 엔진의 인터쿨러는 나셀과 앞쪽 스파의 후미에 위치했습니다. 이러한 배치는 내장 엔진 구성의 고유한 공간 및 열 요구 사항을 수용하여 4개의 엔진 모두에서 일관된 냉각 성능을 보장했습니다. 인터쿨러의 물리적 레이아웃을 보완하기 위해 B-17은 엔진 냉각을 정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적인 온도 제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제어 인터페이스는 부조종사의 손이 쉽게 닿는 오른쪽 조종석 벽에 편리하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승무원은 이 제어판을 통해 비행 중 필요에 따라 냉각 매개 변수를 모니터링하고 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는 인터쿨러를 통한 공기 흐름을 조절하는 조정 가능한 인터쿨러 출구 공기 밸브였습니다. 승무원들은 이 밸브를 미세 조정하여 고도 및 엔진 작업량과 같은 특정 운항 조건에 따라 냉각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유압식으로 작동하는 카울 플랩이 시스템에 통합되어 엔진 온도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플랩을 열거나 닫아 엔진 주변의 공기 흐름을 조절하여 냉각 프로세스를 더욱 개선하고 과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날개 앞쪽 가장자리 구멍에서 인터쿨러를 통해 공기를 배출하고 각 엔진 뒤쪽에 독특한 중간, 날개 슬롯을 통해 배출하는 덕트 네트워크를 통해 최적의 엔진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B-17의 연료 시스템은 다중 이중화 및 이송 기능으로 놀라운 엔지니어링 정교함을 보여주었습니다. 각 날개에는 3개의 탱크가 있었고 바깥쪽 날개에 추가 공급 탱크를 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항공기의 연료 시스템은 운영 효율성과 항속거리 확장 기능을 최적화하는 특수한 구성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개별 엔진의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맞춤화된 별도의 탱크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425갤런의 탱크는 1번 엔진 전용으로 설계되어
작동을 위한 견고하고 일관된 연료 공급을 보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엔진에도 293갤런의 탱크가 할당되어 안정적인 연료 공급원을 제공했습니다. 이 기본 탱크 외에도 이 시스템에는 임무 수행 중 항공기의 항속거리와 유연성을 향상시키는 여러 개의 피더 탱크가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이 보조 탱크는 필요에 따라 연료를 재분배할 수 있어 장시간 비행 중이거나 연료 소비 패턴이 변하는 경우에도 모든 엔진에 충분한 연료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2개의 셀렉터 밸브와 전기 이송 펌프를 사용하는 혁신적인 연료 이송 시스템을 통합하여 모든 탱크와 엔진 간의 연료를 라우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고고도 작전에 필수적인 평방인치당 12H16파운드의 연료 압력을 생성하는 부스터 펌프를 통해 안정적인 연료 압력을 유지했습니다. 총 연료 용량은 모든 탱크를 가득 채운 상태에서 36갤런에 달했으며 전투 구성은 2780갤런을 탑재했습니다. 이 정교한 연료 관리 시스템 덕분에 플라잉 포트리스는 작전 유연성을 유지하면서 장거리 폭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파워 플랜트 엔지니어링에는 첨단 터보 과급기 제어 장치가 통합되었으며 B-17A에는 배기압과 조종석 설정에 따라 웨이스트 게이트 위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이클립스 타입 A7 레귤레이터가 장착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B-17기에서 더욱 발전하여 전기 모터로 제어되는 웨이스트 게이트를 도입하여 작동을 위해 DC-AC 인버터가 필요했습니다. 구조적 내구성. 구조적 무결성은 플라잉 포트리스의 전설적인 지위에 초석이 되었으며 항공기가 전례 없는 수준의 전투 손상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설계가 이루어졌습니다. B-17의 구조 엔지니어링은 여러 중복 시스템과 혁신적인 손상 방지 기능을 통합하여 군용 항공기 설계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B-17의 구조 프레임워크는 1을 초과하는 첨단 두께대 발사체 비율을 활용하여 발사체 충격으로 인한 최대 측면 손상 크기를 크게 줄였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항공기의 내구성과 복원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포괄적인 강도 기반 설계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이 접근 방식은 여러 하중 지지 경로를 활용하여 심각한 스트레스나 손상에도 항공기의 구조적 무결성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보장했습니다. 고강도 운항의 요구를 견딜 수 있도록 주요 응력 지점을 강화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지층과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 중복 구조 부재를 통합했습니다. 중요한 부분에는 적층 목자의 부품이 사용되어 유연성과 강도가 결합되어 전체적인 구조적 틀을 보완했습니다. 또한 고급 알루미늄 합금을 설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가볍고 견고한 특성을 활용하여 성능과 효율성을 개선했습니다. 플라잉 포트리스는 뛰어난 전투 생존성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기체의 손상 내성 능력은 심각한 전투 손상에도 구조적 무결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설계 기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B-17년의 놀라운 전투 복원력은 손상을 견디고 완화하도록 설계된 세심하게 설계된 기능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중에는 적과의 교전 중 기체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첨단 충격 대응 특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항공기 제작에 사용된 금속 시트는 파편 방지용으로 특별히 설계되어 재료 파편이 분리되어 2차 손상을 일으킬 위험을 줄였습니다. 또한 엔지니어들은 균열 전파를 제어하는 방법을 통합하여 충격으로 인한 구조적 균열이 국소적으로 유지되고 기체의 더 큰 부분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했습니다. 금속이 고속 충격을 받을 때 변형되는 현상인 페탈 형성도 정밀한 소재 선택과 설계를 통해 관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항공기 표면의 손상을 최소화하고 공기 역학적 성능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구멍과 찌그러짐에 대한 내성을 강화하여 비행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상당한 마모를 견딜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항공기의 구조 설계는 비행 능력을 유지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전투 손상을 견딜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하중 조건에서 충격 파괴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특정 파라미터를 개발했으며 잔류 강도 계산을 통해 손상 후 비행 적합성을 결정했습니다. B-17의 유지 보수 시스템은 잘 정의되고 체계적인 프로토콜을 통해 손상 평가 및 복원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항공기 수리에 획기적인 접근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세심한 손상 분류 프레임워크로 이를 통해 유지보수팀은 중요한 구조적 손상과 중요하지 않은 손상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류를 통해 수리의 우선순위를 효율적으로 지정하여 필수적인 구조적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하고 덜 시급한 문제는 그에 따라 일정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수리 절차가 표준화되어 유지보수 작업 전반의 일관성과 효율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는 손상된 판금 교체, 손상된 구조 부재 보강, 접근성을 고려한 부품 설계를 위한 프로토콜이 포함되어 있어 일상적인 유지보수와 긴급 수리를 모두 간소화했습니다. 이러한 일관성은 가동 중단 시간을 줄일 뿐만 아니라 전시 작전의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수리의 내구성과 신뢰성을 보장했습니다. 명확한 의사소통과 수리 상태를 정확하게 추적하기 위해 이 시스템은 양식일 문서를 활용했습니다. 이 문서는 항공기의 운항 준비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색상으로 구분된 표시 시스템과 함께 사용되었습니다. 빨간색 X는 항공기가 중요한 수리가 완료될 때까지 비행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착륙 표시입니다. 비빨간색 대각선은 유지보수 지연이 필요하지만 비행 준비 상태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음을 나타냅니다. 마지막으로 빨간색 대시는 점검이 필요함을 나타내거나 특정 표기를 강조하는 데 사용되어 사소한 문제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다양한 손상 유형에 대한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는 구체적인 수리 매뉴얼을 개발하여 여러 서비스 시설에서 일관된 유지보수 품질을 보장했습니다. 항공기 설계에는 전투 배치 중 작전 준비 태세 유지에 필수적인 신속한 수리를 용이하게 하는 접근성 기능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플라잉 포트리스의 구조적 내구성은 설계 원칙을 검증하는 광범위한 테스트 프로그램의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풍동 테스트와 전투 성능 평가는 구조 부품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구조적 무결성에 대한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 B-17은 군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항공기 중 하나가 되었으며 심각한 손상을 입은 폭격기가 전투 임무에서 성공적으로 복귀한 사례가 문서로 기록되었습니다. 승무원 지원 시스템 플라잉 포트리스에 탑재된 생명유지 공학은 고고도 전쟁의 열악한 환경에서 승무원의 생존과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복잡한 시스템 통합을 대표합니다. B-10G의 승무원 지원 시스템은 서비스 수명 내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5,000피트 상공에서 지속적인 작전을 수행해야 하는 과제를 해결했습니다. B-10C의 산소 공급 시스템은 기체 전체에 18개의 G1 타입 산소 탱크를 배치하여 뛰어난 이중화 기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개별 승무원 스테이션을 위한 13개의 ACB 산소 레귤레이터, 시스템 모니터링을 위한 유형 A1 유량 표시기, 고도에 적합한 산소 혼합물을 제공하는 희석 수요 레귤레이터, 56인치 알루미늄 분배 라인을 연결하는 특수 황동 피팅으로 구성된 정교한 분배 네트워크를 개발했습니다. 승무원의 생존이 전적으로 안정적인 산소 공급에 달려있는 높은 고도에서 이 시스템의 중요성은 분명해졌습니다. 25,000피트 상공에서 승무원은 산소를 보충하지 않으면 3-5분 이내에 의식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혁신적인 워크 어라운드 보틀 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여 장거리 임무 중 승무원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13개의 A형사 휴대용 산소 장치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영하 50도까지 기온이 급강하하는 극한의 추위 조건에서 작전 고도를 유지해야 하는 B-17의 경우 온도 관리는 상당한 엔지니어링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항공기에는 열을 공급하고 승무원을 혹독한 조건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설계된 정교한 환경 제어 시스템이 장착되었습니다. 난방 시스템은 특히 승무원이 거주할 수 있는 조종실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어 열이 효과적으로 분산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승무원의 장비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 전기 난방 회로를 통합하여 영하의 날씨에서 장시간 비행하는 동안 승무원의 편안함과 안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항공기의 중요 부위는 특수 소재로 단열 처리하여 열 손실을 방지하고 승무원과 민감한 부품을 모두 보호했습니다. 플라잉 포트리스의 작전 초기에는
승무원들이 극한의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 양가죽으로 만든 의복에 의존했습니다. 전쟁이 진행되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이후 B-17의 변형 기종에는 블루버니, F-1 슈트와 같은 전기 가열식 비행복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슈트는 승무원들이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기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슈트는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에도 불구하고 특히 내부 배선이 사용 중 끊어지기 쉬워 간헐적으로 성능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신뢰성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은 높은 고도에서 장시간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승무원들이 직면하는 환경적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B-17의 비상 시스템은 승무원 생존에 중점을 두고 설계되어 비상 상황 발생 시 각 승무원이 필요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항공기의 모든 위치에는 승무원이 필요한 경우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맞춤화된 특수 장비가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구성 요소는 여러 종류의 비상 산소 공급을 제공하여 각 승무원이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 유지용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비상 장비에는 비상 낙하산 하강 시 사용하도록 특별히 설계된 H1 구명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병은 승무원들이 항공기에서 하강하는 동안 안정적인 산소 공급원을 제공하여 자유 낙하 중에도 숨을 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각 승무원에게 12분 동안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휴대용 A4 워크어라운드 보틀도 제공되었습니다. 이 산소통은 비상시 승무원이 휴대하도록 설계되어 갑작스러운 기내 공기압 저하 또는 기내 대피가 필요한 경우 필수적인 산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승무원 스테이션에는 비상용 산소 호스 연결부가 있어 필요에 따라 쉽게 산소를 보충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산소 시스템을 4개의 독립적인 하위 시스템으로 설계하여 한 부분의 손상이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G1 산소통은 혁신적인 파열전 누출 설계 기준을 적용하여 외부 후프와 세로 찢김 방지 스트랩을 통해 치명적인 탱크 파열을 방지했습니다. 볼테어렛 위치는 터렛 프레임에 직접 장착되는 특수 F1 산소 실린더를 필요로 하는 독특한 엔지니어링 과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탱크는 정기적으로 재충전이 필요했으며 일반적으로 2시간 동안만 산소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신중한 임무 계획과 다른 승무원들과의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꼬리 사수부터 시작하여 앞으로 전진하면서 15분마다 인터컴을 점검하여 승무원의 산소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승무원 안전에 대한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 방식은 향후 항공기 설계에 영향을 미칠 프로토콜을 확립하여 군용 항공의 중요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엔지니어링 팀은 공간 제약으로 인해 대체 솔루션이 필요했던 볼 터렛 사수 스테이션을 제외하고는 각 승무원 위치에 구호 시스템을 통합했습니다. 장시간 임무 수행 중 인간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플라잉 포트리스에서 승무원 지원 시스템 설계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스트 및 유효성 검사. 보잉 엔지니어들은 시애틀 시설에서 광범위한 평가를 수행하면서 엄격한 테스트와 검증을 통해 B-17 플라잉 포트리스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 테스트 프로그램은 풍동 분석, 비행 테스트, 전투 성능 평가를 결합하여 군용 항공기 검증에 대한 새로운 표준을 수립했습니다. 보잉의 엔지니어링 팀은 1944년 3월 시애틀의 제2공장에서 B-17의 중요한 풍동 테스트를 실시했는데 엔지니어인 벌 넬손과 밥 위딩턴이 중요한 공기역학 평가를 감독했습니다. 몇 년 후 보잉 창고에서 발견된 오리지널 B-17 EF 풍동 모델을 통해 1940년 11월부터 광범위한 테스트가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풍동 테스트 프로그램은 제어력 향상을 위한 꼬리 부분 공기 역학, 양력 향상을 위한 날개 개조, 방어 무장 위치, 고고도 성능 특성 등 몇 가지 핵심 영역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정교한 목자의 및 금속 스케일 모델을 활용하여 수정사항을 테스트하는 데 매우 유용했습니다. 이 모형은 나중에 307 스트라토라이너의 날개 디자인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여 테스트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영향력을 입증했습니다. 비행 테스트 단계에서는
여러 성능 매개 변수에 걸쳐 B-17의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테스트 우선순위에는 고고도 성능 검증, 전투 기동성 평가, 방어 시스템 효율성 및 구조적 하중 제한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광범위한 수정을 거쳤으며 특히 B-17A 독특한 꼬리 디자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변형은 고고도 폭격 임무 중 제어력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꼬리 부분을 확대한 최초의 보잉 항공기로 기록되었습니다. B-17은 작전 임무에 필요한 높은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엄격한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평가된 주요 매개 변수 중 하나는 항공기의 최대 운항 고도를 결정하는 서비스 고도였습니다. B-17은 최대 35 공진 피트 고도에서 효과적으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하여 높은 고도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 적의 요격에 덜 취약하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매개 변수는 폭격기가 상당한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탑재량이었습니다. B-17은 4,500파운드의 전투 하중을 탑재할 수 있어 폭격 시 전략 목표물을 강력한 힘으로 타격하는 데 필요한 적재량을 제공했습니다. 항공기의 방어 범위의 효율성 또한 중요한 고려사항이었습니다. B-17에는 승무원을 360도 전방위로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개의 포탑이 장착되어 있어 어느 방향에서 공격해오는 적 항공기로부터 폭격기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 포괄적인 방어 시스템은 적대적인 영공에서 항공기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B-17의 항속거리 또는 전투 방향은 또 다른 중요한 성능 척도였습니다. 이 항공기는 12,000마일의 전투 방향을 커버할 수 있어 적진 깊숙한 곳까지 장거리 폭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인상적인 항속거리는 폭격기가 장시간 임무 수행 중에도 작전 효율성을 유지하면서 멀리 떨어진 목표물에 도달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이러한 매개 변수를 종합하면 B-17은 다양하고 까다로운 조건에서 전략 폭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강력한 자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B-17의 전투 성능 검증은 광범위한 작전 테스트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항공기는 나치 독일과 점령지에 투하된 총 150만 톤의 폭탄 중 42.6%에 해당하는 64만 톤 이상을 투하하며 놀라운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엄격한 전투 평가를 통해 몇 가지 주요 성능 특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항공기는 향상된 터보차저 덕분에 최대 35 공구손 피트의 작전 고도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어 임무 수행에 필요한 고도에 도달하고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방어 능력에 대한 철저한 테스트를 거친 B-17은 폭격 공습 시 끊임없이 위협이 되었던 적 전투기의 공격에도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B-17의 구조적 무결성은 혹독한 전투 조건에서도 평가되었으며 적의 사격으로 인한 손상에도 잘 견뎌냈습니다. 이러한 내구성 덕분에 장시간의 위험한 임무에서도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이 되었습니다. 또한 B-17은 높은 수준의 적응력을 발휘하여 전략 폭격에서 정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다재다능함을 입증하여 전쟁 중 신뢰할 수 있고 매우 효과적인 항공기라는 명성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미 육군 공군은 32개 해외 전투 그룹에서 B-17을 활용했으며 1944년 8월까지 총 4호74대의 항공기를 보유했습니다. 전투 테스트를 통해 사진 정찰, 공해상 구조작전, 인원 수송, 장거리 폭격 임무 등 전략 폭격을 넘어 다양한 역할에서 기체의 효율성이 입증되었습니다. 테스트 프로그램의 성공은 지속적인 개선으로 이어져 B-17G 변형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 모델은 강화된 방어 무장과 향상된 엔진 성능을 포함하여 이전의 모든 테스트에서 도출된 수정 사항을 통합했습니다. 포괄적인 검증 과정을 통해 플라잉 포트리스는 연합군 항공 전력의 초석으로 자리 잡았으며 테스트 데이터는 향후 항공기 개발 프로그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평양 극장에서의 항공기 성능은 초기 B-17이 일본 선박과 비행장에 대한 미국 최초의 폭격 공습을 수행하면서 추가적인 검증 데이터를 제공했습니다. 이 실제 전투 테스트는 다양한 작전 환경과 임무 프로필에서 항공기의 다재다능함을 입증했습니다. B-17 플라잉 포트리스는 혁신적인 디자인과 뛰어난 전투 내구성을 결합한 전시 엔지니어링의 놀라운 성과입니다.
4개의 엔진 구성, 견고한 방어 시스템, 구조적 무결성 등의 첨단 기능으로 군용 항공업계에서 가장 유명한 기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항공기의 성공은 2차 세계대전 당시 64만 톤이 넘는 군수품을 수송할 수 있었던 능력과 미래 항공기 설계에 영향을 미친 유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보잉의 뛰어난 엔지니어링 기술은 비행 제어부터 승무원 지원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B-17의 모든 측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으며 승무원의 안전을 지키면서 격렬한 전투 피해를 견딜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항공 설계 원칙에 대한 B-17의 지속적인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B-27이 전설적인 항공기가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